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선거는 오는 9월 예비선거에 이어 11월 중간선거로 이어집니다. 그중에서도 뉴욕주 상하원 선거는 한인들에게 큰 관심사인데요.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출마한 정승진 후보가 이 지역 7선 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현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선거 열기도 뜨거운데요. 투표일이 임박하자 흑색 선전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승진 후보는 자신의 상대인 토비엔 스타비스키 후보가 자신에 대해 사실무근의 흑색 선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며 더 이상의 유언비어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에 위치한 정승진 뉴욕주 상원 후보 선거 사무실. 정 후보가 경직된 얼굴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정 후보는 그동안 지속된 상대 후보 스타비스키의 흑색 선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 다시 한번 흑색 선전, 네거티브 캠페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진 후보를 투표할 거라 그러면 즉시 저에 대한 이제 근거 없는 험담들을 전화로 늘어놓고 마치 제가 반유대주의자인 것처럼 유대인을 제가 아주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반유대인 네트워크가 정승진 후보를 돕고 있다. 이런 흑색 선전들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 정승진 후보는 자신에 대한 스타비스키 후보의 부정적인 보도자료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근거 없는 정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지자들을 포함한 유권자들에게 이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부탁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께서 어떤 흑색 선전을 하든지와 무관하게 저희 캠페인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끝까지 파시브 캠페인, 긍정적인 캠페인,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정책들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가진 비전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끝까지 긍정적이고 이렇게 파시브한 캠페인으로서 9월 9일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 후보는 이런 사실무근의 흑색 선전이 자신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지속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앞으로 선거일까지 스타비스키 후보의 선동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승진 후보가 출마한 뉴욕주 예비선거는 9월 9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네, 선거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인 사회 문제를 정확히 알고 발로 뛰는 정 후보,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는 정 후보에 그러나 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상 밖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한인 사회에 힘이 필요합니다. 결집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로 25년간 옥살이를 하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한탁 씨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심경을 언론에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2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한탁 씨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한탁 씨는 내가 인생을 산 건지 지옥에 갔다 온 건지 모르겠다며 힘들었던 감옥 생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또 자신의 석방을 위해 도움을 준 한인 사회에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에 나와서 나의 가족들을 만나고 손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한탁 씨는 현재 구명위원회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건강을 돌보며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석방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한탁 씨는 몸이 지금도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다며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을 회복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제 몸은요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아파요. 다른 데가 이렇게 아프지만 우선 건강이다. 이렇게 모토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한탁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검찰이 재기소할 수 있는 기한이 12월 4일까지여서 아직 완전한 자유의 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의 재기소 가능성은 희박해 조만간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위안부 관련 자료가 퀸즈버러 커뮤니티 칼리지 홀로코스트 센터에 영구히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위안부 관련 연구 전시를 추진하기로 하고 민승기 회장을 위원장에, 부위원장에는 최영배 회관 위원장, 최홍경 법률 부회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장준영 정책부회장, 이옥자 종교부회장이 선출됐고 감사에는 유창원 이사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민 회장은 전시될 자료는 홀로코스트 센터 측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사진과 영상 자료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진위는 센터 측에 기금을 모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회장에 따르면 이번 위안부 관련 자료 연구 전시 프로젝트는 총 $8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중 $3만 달러는 퀸즈버러 커뮤니티 칼리지 측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달러 중 $1만 달러는 센터 측에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인 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모금 캠페인을 벌여 나머지 $4만 달러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진 입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10배나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군 내 폭행과 가혹행위 등이 잇따라 공개돼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병무청이 최근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자원 입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8명이었던 영주권자 입영 신청자는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354명이 신청해 10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27명이 자원 입대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입영 현황을 보면 선천적 이중국적 등 국적법으로 한국 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미국 영주권자가 전체 입영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5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202명, 뉴질랜드 131명, 일본 101명, 영국 4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일병 사건을 비롯해 군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의 자원 입대 포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라는 2세들의 정체성을 위해 한국군에 입대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상당수 한인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의 자원 입대를 극구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타깃보다 더 광범위한 신용카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가정용 하드웨어 제품 체인인 홈디포에 해커가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약 2,200여 개 홈디포 매장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방송은 어제 홈디포가 도난당한 고객들의 데뷔 크레딧 카드 정보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 당국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라 드레이크 홈디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해킹 공격을 받았거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해커의 피해를 입은 매장과 고객의 숫자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국 2,200개 홈디포 매장 전체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을 주도한 해커들은 유럽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 해커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은 정부의 보호하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안 전문가들은 지금의 추정대로 모든 홈디포 매장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면 지난해 타깃에서 발생한 약 7천만 건보다 더 광범위한 신용카드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릿지 통행료를 내려 하는데 중수원이 없는 경우 무작정 기다릴 수만도 없습니다. 요금 통지서는 나중에 받아야 한다는 안내판만 믿고 부스를 통과한 경우 벌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톨부스를 이용하는 경우 특히 심야 시간대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현재 징수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평일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까지, 주말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까지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통하는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플라자와 로우 레벨 플라자의 현금 부스를 폐쇄하고 이지패스 라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부스 운영 여부를 표시하는 안내가 각 방면 톨부스 진입로에만 작은 표지판으로 설치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현금 지불 부스로 들어섰는데 요금 징수원이 없는 경우 현재처럼 작은 표지판만 세워놓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징수원을 24시간 배치하든지 표지판을 더 크고 많이 설치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여행객에 한해서이지만 편리한 공항 이용에 프로그램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하며 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의 프리체크 프로그램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프리체크는 현재 뉴욕의 JFK 공항 등 전국 118개 공항, 아메리칸과 델타 에어라인, 젯블루 에어웨이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주요 11개 항공사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범죄 전과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프로그램 가맹 항공사에 국내선 여객기 탑승 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등록하고 신청센터를 방문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인터뷰와 지문 날인을 하면 됩니다. $85의 수수료를 내고 승인받으면 5년 동안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별도의 검색대에서 전신 스캐너를 받지 않아도 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정도의 편리한 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신뢰할 수 있는 여행객 프로그램에 가입한 해외 여행객이 최근 3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엔트리는 사전에 등록된 여행자에 한해 일반적인 수속이나 검색 과정을 생략시킨 신속 입국 제도입니다. 미국인의 경제 만족도가 2009년 종료된 대침체 직후보다 훨씬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러커스대가 공개한 조사 결과는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하고 증시와 고용시장도 계속 호조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러커스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성인 1,153명을 대상으로 가계재정 상황과 직업 만족도, 은퇴 대책, 그리고 침체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등을 질문한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1%는 대침체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침체 공식 종료 5개월 후인 2009년 11월 조사 때 49%에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러커스대 칼반 호른 공공정책 교수는 미국의 실업률이 당시 9.9%이던 것이 현재 6.2%로 크게 낮아졌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인이 5년 전보다 더 비관적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의 42%는 침체 전보다 소득과 저축이 줄었다고 밝혔지만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는 비율은 7%에 그쳤습니다. 고용과 노년에 대한 불안도 커져 다수가 은퇴 후에도 파타임으로 일하려고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78%는 정부가 생활을 나아지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2009년 1월 조사 때 5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다음 세대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16%에 그쳐 2009년 조사 때 40%와 1999년의 56%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들이 막바지 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월 9일 예비선거입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 투표 참여 절실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투표율을 높이고 한인 정치인을 배출함으로써 주류 사회 정치인들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티의 존재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한인 정치인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저도 기쁜 소식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